안녕하세요. 과학 쉽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주로 책을 읽는데요. 이번에 읽은 책은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 목적지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장소를 인식하고 길을 찾아갈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건물을 지나치며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조절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뇌의 해마와 그 주변의 세포들입니다. 저는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길을 찾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는 참 다재다능하네요. 우리가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수많은 뇌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뇌에 전극을 심거나 MRI를 통해 뇌의 활성 부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연구 속도가 더디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을 찾기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렇게 장소를 기억하는 장소세포가 있습니다. 장소세포는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세포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장소세포는 집, 2번 장소세포는 경복궁, 3번 장소세포는 루브르 박물관 같은 식이죠. 그렇지만 장소세포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각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머리 방향 세포입니다. 머리 방향 세포는 특정 장소가 현재의 위치 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머리 방향을 바꿈 이 세포는 자동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줍니다. 장소세포와 머리 방향 세포가 결합되면 우리는 대략적인 지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방향 정보는 알지만 거리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격자세포가 이 거리 정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격자세포는 우리가 탐색하는 공간을 육각형 모양으로 나눠서 거리와 위치 정보를 저장합니다. 처음 우리가 집 밖을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격자세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을 탐색할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조금 더 먼 지역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격자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격자 세포들이 하나로 모이면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격자 세포 지도를 만들면 격자 세포가 활성화되는 지역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길과 앞으로 갈 길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소 세포의 장소에 대한 정보와 머리 방향 세포의 위치 정보, 격자 세포의 거리 정보가 결합되면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위치에 기반한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의 특징을 반영한 간단한 지도입니다. 후자가 훨씬 보기 편하지 않나요? 이런 지도를 심상지도 혹은 인지지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정확한 정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화시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능력은 길을 잘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상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공간 및 장소를 재배치하고 간소화했음에도 그 위치의 정확한 정보를 여전히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상지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심상지도를 만들기 전에 지도는 알고 있지만 그 위치와 형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달라진 위치 정보를 원래의 정보와 연동하지 못해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길은 잘 찾아가지만 조금이라도 모르는 길에 들어서면 전혀 새로운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상지도를 잘 만드는 사람은 길을 잘 찾고 지도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도 문제없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길에서 벗어날 경우 길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과 GPS의 발달로 우리는 길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길찾기에 대한 기능이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직진 500m 후 좌회전 같은 지시 대신 랜드마크와 연결한 안내를 통해 우리의 뇌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롯데월드가 보이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일주일 전 들렸던 한 식당을 지나 직진 500m입니다. 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현대 문명이 우리의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류는 뇌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수많은 연구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지금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실험 결과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